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항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2013 타경 3108호 사건이네요.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 가세골길류. 가세골길. 참 이런 거 어떻게 정할까, 그죠? 자, 우리가 요거 쓰는 법은 아시죠? 문서 쓰는 법은 익히셨죠? 이렇게 그거는 꼭 쓰셔야 됩니다. 자, 물건은 상가입니다. 이거 딱 보면 저는 상가 보면은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가 들어야 됩니까? 아니 이런 골짜기 웬 상가냐? 그죠? 웬 골짜기 상가냐? 그 보면은 2층은 주택같이 생겼는데 1층은 상가로 됐네. 조금 그런 생각 들죠. 근데 그림을 보면 사진에는 가라고 돼 있고 위에는 기역이라고 된 거 보면 기역은 증축 같은 느낌 들죠. 애초에 붙었으면 굳이 가하고 이렇게 나눴을 리가 없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도 그렇듯이 밑에 건물 가세골길 1층 근린시설 소매전 일반 음식점 그 58평 했는데 그 외에는 뭐가 없죠? 그 위에가 이제 제시외가 그건가요? 36평? 아래쪽에 기역이 그런 것 같죠? 추정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굳이 처음부터 온놈이었다면 기역이라고 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시외라고도 언급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거는 위에 증축한 것이구나. 보통 이렇게 딱 나오면 혹시 이것이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벌써 사진만 보고도. 그러면 그 관념에서 보자마자 관련된 글이 있는가를 간평서를 또르륵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딱 사진만 보고도. 근데 이제 그 관념에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관공서에 이게 혹시 위법성이 있는지를 저 같으면 전화를 꼭 체크 포인트 듭니다. 그 다음에 상가죠. 토지 매각 제외라고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보면 이거는 내가 건물만 내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 하단에 왼쪽에 보면 감정평가 현황에 감정가가 1억 9천이고 건물이 1억 1,5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 놓고 제시외가 7,8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오른쪽에 있는 36.3평 주택하고 벽돌조 7평이 합쳐진 게 7,800 정도로 감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36평하고 7평 하면 43평인가요? 그냥 40평 잡고 7,800 감정인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평당 200골 봐버린 거예요. 산골에 있는 거 치고는 너무 좀 세게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요 두 개 합친 거가 7,800이니까. 그죠? 요게 43평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충 봐도 200 가까이 된다. 딱 봐도 벌써 좀 풍이 좀 센 느낌이 살짝 들고. 그 다음에 그 건물 58평 부분 보시면, 자, 58평 1층은 60평인데 건물은 1억 1,500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요건 또 200이 안 되네요. 그죠? 그죠? 43평 200. 둘 다 비슷꼬름하게 됐네. 200이 안 된 100 얼마 정도. 맞죠?
예, 그 정도로 감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평가를 평당 100 정도로 봐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축할 때는 350까지도 요즘 들지만 이런 시골에 350을 발랐을 리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누가 땅 없는 건물을 살 때 200씩 주고 살 리는 없다. 그러면 이제 한 100 정도 본다고 하면 총 58평에 40평, 98평, 100평 잡으면 1억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이 1억 9,300이 두 번 변경되고 유찰이 또 돼서 1억 5,400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의 금액으로는 얼핏 봐도 조금 비싸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타이밍 자체가 아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건물만 매각인 경우에는 그 토지에 의해서 지료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건물에서 월세를 받아서 지료를 방어하고도 남는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이 그렇게 나올 걸로 보이세요? 상간 벽지에 있는 집이죠. 물론 혹시 이 사진이 확대되는 순간 옆에 고층들이 있고 아파트 대단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현재 이 옆에 오른쪽에 지도라든지 태촌면 가세골이라는 골자는 골짜기 골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지금 정도 하면 떠들러 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지만 이제 연습할 때는 이제 지금처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 보시겠습니다. 2001년 4월에 건물에 국민은행에서 1억 3천만 원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2011년, 그 후로 10년이 흐른 연후 백광기가 2억 원을 담보로 빌려줬네요. 그죠? 그러면 백광기는 1억 2천만 원인 백정순이 1억 2천을 가압류를 해놨는데 그 뒤에 또 돈을 빌려줬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마침 또 가압류 백정순과 백광기는 같은 성씨인 걸로 보아하니 이거는 둘이서 짠 거죠. 그죠? 백정순이 1억 2천, 즉 그거보다 낮은 돈을 빌려줬고 가압류를 해놨긴 했는데 대화가 잘 안 되자 박승용, 백정순이의 남동생인 백광기가 박승용을 만나서 야, 가압류로 하면은 언제 소송해서 압류로 치냐? 그냥 경매 치게 너 안 그러면 빚독촉을 좀 덜 받으려면 근저당으로 2억 해줘 라고 했을 가능성이 너무하다. 왜?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소송을 통해서 6개월이든 1년이 거쳐서 비로소 판결받아서 압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못 치겠죠. 그런데 백광기가 난리를 쳤겠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못 받은 이자하고 뭐 해서 2억 원을 근저당을 써주라 했을 가능성이 너무 할까요? 안 할까요? 책 보면 그런 시나리오가 안 써지세요? 그쵸? 예. 이런 게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을 하면서 첫 번째는 스피드를 얻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얻게 되면 저처럼 소설을 쓰게 되는 지금 이게 소설 쓰는 거예요, 지금. 요걸 보고 딱 연관성을 보면 1억 2천에서 2억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백광기가 시간을 좀 주죠. 그리고 나서 2011년 8월에 했다가 2년이 지난 상태에서 2억 원으로 경매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뭐 근저당일을 했으니 이자 쪽으로 조금씩 받다가 도무지 안 된다 싶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건이네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인 2001년에 1억 3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서 약간의 특이사항으로 보이는 것은 국민은행이 근저당을 걸어놓고서는 2013년 12월에 경매를 치고 나서까지 이중 경매, 즉 경매에 개시를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은 국민은행한테는 이자를 착착 주고 있다는 뜻인가요? 좀 그런 느낌도 좀 들죠. 그러면은 도대체 뭘까요? 이런 생각에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한테 야, 국민은행에 전화해서 이자를 체납한 거 있나 알아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제 조사 포인트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해서 근저당은 2001년이고 휘시업 이거는 2002년이죠. 예, 이거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등록일자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뭐 천에 100이 아니구나. 그냥 1000이네요. 그죠? 예, 월세는 얼마인지 미상입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깔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어떤 것도 우리를 땡기는 요소는 없다. 다만 건물이 보면은 지금 그 감정가가 1억 9,300이죠? 근데 그 1억 9,300에 건물과 제시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낙찰받으면 가하고 기역을 한 번에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1억에 사더라도 이 땅 가격도 궁금하겠죠? 혹시라도 이 땅에 혹시 정보가 전혀 없던가요? 땅 등기 같은 걸 안 떼보셨죠? 그래서 이 땅이 평당가가 좀 저렴하다면 이게 지금 보아하니 상가인데 대지가 건물이 60평인 거 봐서 그냥 한 50%만 나왔다고 칠까요? 그러면 한 120평 정도 땅을 갖고 있다. 미니멈. 그죠? 그냥 200평이라고 할까요? 시골이니까. 땅이 200평이면 태천면 뭐 이런 데 얼마인지를 모르겠네. 얼마나 할까요? 우리 지료 공부했잖아요. 그냥 400 정도 볼까요? 대충? 그러면 200평이면 400이면 8억입니다. 땅만. 맞죠? 그러니까 시골 땅이지만은 요즘은 광주는 그래도 좀 태촌 쪽은 옛날에 많이 올랐던 땅이고 대지니까 그냥 500까지는 좀 그렇죠. 인천이 500 하거든요. 도로변 중에서도 잠깐 이면 빠져도 4, 500 하기 때문에 뭐 시골이니까 500까지는 안 할 것이고 한 300 보죠. 그냥. 그럼 6억이라고 보고 200평 봤을 때 왜냐면 여기가 한 200평 되고 건물이 한 60평 정도 된다고 보면 뭐 이게 땅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시골 땅은 좀 대체적으로 땅이 좀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림짐작으로 해서 한 6억 정도 보면은 시골의 단독주택 정도로 봐서 3%라고 보면 1년에 얼마니까? 1,800이죠? 그러면 10달러 보면 한 180 정도 월세를 줘야 되는 상황까지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일 때 3%로 잡으면 지료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걸로 지료랑 쇼부를 보려고 해도 내가 어차피 귀농할 거였으니까 1층에서 장사를 하고 2층에서 주인집을 살면서 지료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플랜을 짜려고 하더라도 땅 어떤 그 필지 지금 이 번지 있잖아요. 번지 없나? 가세골길 6이죠? 예, 6에 대해서 토지 등기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지적도를 보면 요거가 깔고 앉아있는 필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즐겨찾기를 해라고 했던 루리스, 그죠? 루리스 토지 이용 규제 확인 그 사이트 아시죠? 루리스 국토교통부 지호.kr인가? 루리스 여기 가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앱도 받아놓으라고 했는데 그죠?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데서 그래서 제가 그 노트북 체계를 갖추고 핸드폰에서도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누리스 그 앱 그 사이트를 갖고 있었다면 바로 예 하면서 이렇게 딱딱딱 쳐가서 예 그 필지 몇 번지입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음 주부터 연습합니다 하면서 자 요거에 대한 토지 지적도 빨리 띄워보세요. 그럼 착착착 지금 연습을 시킬 수도 있겠죠. 예, 그게 신개념 경매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내년 말에 계획되어 있음. 그죠?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법원 경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검색하는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거의 다 큰 대화면 쓰시잖아요. 그럼 요 정도면은 지금 말한 거 가세골길 그 몇 평입니다라고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니까. 루리스 사이트 있습니다. 자, 네. 이게 법정지상권 소유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2층 건물에 있는 그러니까 제시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찰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는 지금 위반 대충을 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뭐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받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이거 신고를 하면 바로 이렇게 법원에서 이걸 팔았으니까 네. 이게 가치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예. 그거는 행정적인 거랑 좀 다른 거고요. 등재를 시키는 거를 지금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우리 부산지사장 김한철 씨가 했던 거 있죠? 그 위층이 2층짜리인데 그 여기에가 위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법원에 전화를 해야 법원인데 행정관서에. 그래서 여기 위반인데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예. 금년도 말까지 구제 기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구제 절차 어떻게 됩니까? 이러저러 하면 됩니다. 예, 그러고 산 거예요. 근데 위반이라고 딱 뜨니까 대다수 사람은 안 사버리죠. 여기가 2대1로 붙은 거예요. 허위 유치권도 하나 붙었고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는 전입자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갖출 수 있는 모든 장애는 다 갖춰놓은 상태. 그래서 우리 그 부산지사장이 굉장히 뿌듯해하는 물건 중에 하나. 제가 봐서는요. 엊그제 통화할 때 회장님 이게 경매는 배짱이 맞아요. 저거 어떻게 이렇게 안 배웠으면 배짱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2명 붙었는데 자기하고 한 놈 붙었는데 하나는 3층에 위반 붙었지. 선순위 전입자 있죠. 선순위 전입자 있죠. 얘 하나 붙었고 그 다음에 허위 유치권이 4천 얼마인가 7천 얼마인가 하나 붙었어요. 그 허위 유치권자 고소했는데 걔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조금 위험적인 부분이 하나 좀 발견이 되는 부분이 네. 제시의 부분을 여기서 어떤 이해관계인이 좀 속이 상하면 이 그 위반 건축물로 신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아까 이제 그러니까 위반 여부를 조사를 했죠. 체크 포인트. 아직까지는 위반은 아니지만 누군가 신고해 있어서 no. 그렇게 안 하죠. 조사할 때 정확히 물어보셔야죠. 공무원한테 거기 위반인가요?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전화 탁 끊어버리면 이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지 딱 보여주고 2층에 있던데 그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위반 아닌데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누가 제가 아직 모르니까 들어가야지 하는 투자가 어디 있어. 지금 그러시려고 하는 거잖아. 제가 모르면 들어갔다가 명도 과정에서 제가 찔르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시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위반이 아닙니다. 위반입니다. 그럼 이걸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예, 이만저만 저만.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반이다라고 하면 살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안 사야지. 미래에 그 혹을 들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Understand? 예. 선생님, 또 여기 보니까 또 스피드 옥션에 최근에 등장한 게 경기도 포탈 지도가 등장했잖아요. 예? 경기도 포탈 지도가 스피드 옥션에 보면은 모르겠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경기도 포탈 지도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요즘에 나와요. 예. 네, 여기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이제 개별 공시지가하고 통수가 나와요. 이야, 이거 대충- 어디 사이트를 쓴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런 거 경기도 포탈 지도라는 그 사이트를 갖고 온 것 같거든요. 예, 링크네요. 네, 링크. 아무튼 예. 여기서 이제 대충 그 대지 토지 등기 같은 거 안게 하더라도 예. 수가 나오고. 지금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거? 네, 지금 이 번지수가 539제곱미터가 나오고요. 539. 거의 200평이 안 되네요. 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39만 6천 원이니까 한 100만 원, 150 보면 되겠다. 150 보고 보통 그 제곱미터당 39만 6천. 39만 6천. 40 보면은 보통 한 평이면 3.3이니까
여기서 120 정도 보지만 실제로는 요거에 보통 공시 가격의 2배에서 3배 갈 시세라고 그래요. 원래는. 그러면 3배 보면 360, 400까지 되고 2배까지도 보면 뭐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센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정하는 거 아까 그 500? 539제곱미터.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일은 3, 3, 8에 24. 한 170평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200평 내외로 이렇게 본 거가 타당한 추정이죠.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서는 좀 더 크게 가니까 다 이렇게 점쟁이처럼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하등이 어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를 보고 사고 뭐 말 것도 없고 집주인인 박승용 씨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발악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라는 원인을 따져보면 아니 빚이 갚을 빚이 2억이고 건물은 1억 9천이니 실제로 그 빚을 떨어버리는 게 좋을 듯한데 이거를 변경 예정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자기가 땅 주인인가 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뺏기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덫을 쳐놓고 사람을 꼬신 다음에 거미가 덫을 칠 때 자기 거미에다 덫쳐요, 남의 거미에다 덫쳐요. 거미줄을. 자기 거미줄에다가 덫을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다 덫을 쳐놓고 순돌이를 들어오게 한 다음에 지료를 공격해서 따낸다는 어떤 전략적인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잖아. 그게 바로 그 유인책, 적을 우리 본진으로 끌어들여서 감싸서 죽인다는 이순신의 하객진이에요. 하객진. 이렇게 항날개로 쑥 가다가 일본 배가 이렇게 들어오고 밀고 들어와 막 왕 하고 오면 여기 있는 본진에서 있는 애들이 퇴각을 해. 지면서. 그죠? 물러나고 하면서 입에는 이쪽으로 진진하고 이쪽으로 전진하고 이쪽은 도망을 가.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포진이 되죠. 외놈배가 이렇게 오고. 그럼 둘러싼 다음에 이제 여기서 쌍으로 포를 쏴대니까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하객진이 되겠습니다. 백광기는 이게 왜 땅하고 같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건물에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땅 부분이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는 박승용의 어떤 건데 땅이 박승용의 처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예, 뭔가 걸기는 애매한 상황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땅하고 건물하고 동시에 걸어서 가는 게 없는데 예, 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마 국민한테는 계속 돈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맞는 추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2001년부터 했고 경매를 당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경매를 안 쳐요, 은행이. 그러니까 사정을 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예정하고 끄는 것도 잘못하면 은행에서조차도 돈 갚아라고 하는 순간에 위기가 이제 와버리는 순간이죠. 그때는 뭐 정말로 땅에도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한 번에 전 재산을 털어버릴 수 있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역시 누구한테 배우셨어요?